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사회복지나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여러가지 제도의 종류,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에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사회보험이라든지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이 사회보험하고 이 공적부조, 공공부조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여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사회보험의 특징과 이 공공부조의 특징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회보험을 살펴볼게요. 우리 보험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래에 어떤 사고나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했을 때 경제적이나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자 만든 게 바로 보험이죠. 약간 우산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뭔가 위험을 이렇게 막아주는, 사전에 막아주는 이런 걸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데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강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낼 수만 있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 있다면은 직장 가입자로 강제로 월급에서 이 사회보험비를 떼가고요. 직장이 없더라도 내가 보험료를 낼 수만 있다면은 지역 가입자로 해서 무조건 보험비를 정부에서 뜯어갑니다. 돈을 낼 수 있다면 모든 국민들이 강제로 가입한다는 특성이 있는 게 바로 사회보험이에요. 이 종류를 살펴보면 앞서서 공공부조와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공공부조 또한 역할은 사회보험하고 비슷한데 대신에 이거의 차이는 정부가 100% 세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 대상자는 빈민밖에 안 돼요. 아예 보험료를 낼 수도 없고 오늘 내일 당장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그래서 정부가 100% 세금으로 운영하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보험처럼 뭔가 미래에 경제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강제적이고 보험료를 낼 수 있다면 직장이든 지역이든 정부에서 진짜 칼같이 떼가고요. 직장을 만약에 퇴사를 했다 하면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돌려서라도 이 사회보험은 정말 강제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 공적부조, 공공부조는 정부 100% 세금으로 진짜 빈민들을 위해서 최저생활을 돕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아시겠죠? 이번에는 사회보험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이 공적부조랑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공적부조의 내용을 사회보험으로 착각한다든지 요 사회보험의 내용을 공적부조로 착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종류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급 명세서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병원 가면은 원래 감기로 병원에 갔다? 이러면 우리 3,000원만 내요. 근데 사실 명세서를 자세히 뜯어보면 한 12,0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12,000원은 누가 내주냐? 그동안 우리가 냈던 이 보험료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우리 보험료 낸 거에 대해서 질병이 생겼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부상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같은 거, 진단 이런 거에 대해서 병원비가 나왔다 하면은 보험료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다 보니까 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원래는 4대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생긴 거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 생기면서 지금은 5대 보험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구분 고지해가지고 다 내고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 하면은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쓰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뭔가 지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바로 요양급여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노후 건강 증진, 생활 안정, 그리고 아무래도 노인분들 모시고 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은 노인분들을 부양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어가지고 노인도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좀 더 편하고 자식들도 좀 본인들의 생활과 생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좀 삶의 질이 모두 다 올라가게 되겠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고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 있어요. 이제 은퇴를 했거나 장애가 생겼거나 사망을 했을 때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죠. 다음은 고용보험이에요. 이거는 실업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험인데요. 실업했을 때, 퇴사했을 때 당장에 월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구직을 하기 전까지 급여를 제공하면서 생활비를 주고 그래서 다시 구직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죠. 다음은 산재가 있어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뭔가 재해를 당하고 산재를 당했다 하면은 이걸 공정하게 보상을 하는 거죠. 산재보험은 조금 특이한데요. 다쳤으니까 의료도 보장을 해주지만 또 다쳐서 일을 못하니까 돈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돈을 주는 거잖아요. 생활비를 주는 이런 돈을 주는 거고 연금보험 또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돈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는 이런 보험제도죠. 하지만 산재 같은 경우는 의료와 돈 둘 다 챙겨주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적부조, 공공부조를 살펴볼게요. 내용은 위에 있는 사회보험이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진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저생활을 위해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제도고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사업을 1종, 2종으로 나눠서 1종은 100% 지원이고 2종은 그냥 한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소량으로 진짜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지만 어쨌든 건강,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기타로 재구호 사업이라든지 불황인 보호 사업, 보훈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사업이 사회보험에 관한 건지 공적부조에 관한 건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지 말고 공적부조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라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보장을 해준다든지 상담,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역량을 개발해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서비스라고 합니다. 대상자별로 보면 아동복지 서비스라든지 청소년 복지 서비스, 여성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서비스,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복지 서비스 등 어쨌든 요 특정 대상자에 한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본다면 정신보건복지, 산업복지, 그다음에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고 2018년이 돼서는 이제 완전히 고령 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주기는 점점 짧아지면서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정도로 지금 인구가 많이 고령화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인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겠죠. 노인복지라 하면은 노인들이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되고 따로 놀지 않고 통합될 수 있게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지원을 하는 게 바로 노인복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아까 살펴봤던 사회보험이라든지 공적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특성과 종류, 그 다음에 공적부조의 특성과 종류, 사회서비스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거죠. 노인 복지를 함에 있어서 유엔에서 5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트에서 포인트는 이
이런 설명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원칙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좀 길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좀 꼽아보았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독립의 원칙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성인이 돼서 독립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나와 살 수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고 독립을 하려면 좀 안정적인 환경, 내 주거 환경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집이 있어야 살 곳이 있어야 독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가지 특성 예문을 보면은 노인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의식주 및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노인들이 독립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직장을 언제 은퇴하고 이런 것들은 소득과 경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나중에 은퇴를 언제 할지 어느 시기에 할지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취업이나 직업 능력 키우는 이런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개인의 선호도나 능력에 맞춰서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가 있어야 그래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고요. 가능하다면 이제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예제를 봤을 때 우리는 독립의 원칙, 소득과 경제, 직업, 살 곳 이런 거에 관한 게 있으면 우린 독립의 원칙에 관한 예문이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참여의 원칙을 볼게요. 키워드를 보면 말 그대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키워드가 보인다 하면은 참여의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노인들이 이것저것 많이 참여하다 보면은 사회에 통합되기 쉽고 여러 가지 정책 형성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지식이나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한다. 이런 게 있다면 사회에 참여하기 좋은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죠.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이것 또한 사회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또 단체를 조직하고 이것 또한 참여하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활동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예문이 보였다 하면은 우리는 참여의 원칙이구나 하고 키워드를 보면서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보호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 챙기고 도와주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보호의 원칙을 떠올리시면 돼요. 노인들은 어쨌든 가족이라든지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쵸? 보살핌 보호 키워드 나왔고 그 다음에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질병, 질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도움을 받는 서비스죠.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을 해줘야 노인들의 보호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시설에 있더라도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있어야 되고 거기서도 보호나 재활, 사회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보호 및 치료시설에 있을 때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잘 챙겨줘서 보호와 보살핌을 인권을 잘 지키면서 잘 도와줘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 보호의 원칙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번째 키워드예요.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키워드 보면 자아실현이잖아요. 뭔가 꿈, 자기 능력 개발 이런 거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잠재력 개발, 교육, 문화 이런 게 보였다 하면은 자아실현의 원칙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이나 문화, 정신적인 자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노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본문이 보였다 하면은 우리는 자아실현의 원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원칙입니다. 존엄의 원칙인데요. 말 그대로 존엄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그러려면 평등하고 공정하고 노인의 자유를 되게 중시하는 인간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이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바로 존엄의 원칙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존엄과 안전 속에서 노인들은 살아야 되고 착취라든지 학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죠. 나이, 성, 인종, 민족 그다음에 장애가 있건 없건 지위가 있건 없건 거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돈이 많건 적건 그것도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 존엄의 원칙과 관련된 키워드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에 관한 사업도 있을 거예요. 또한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살펴볼 것이 독거노인 보호사업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독거노인들의 생활 실태 및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괜찮으신지 확인해주고, 혼자 살다 보면 건강에 많이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보건이라든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소개해주고 조정해주는 이런 사업을 해주고요. 혼자 사시니까 이럴 때는 병원 이렇게 가세요, 뭐 이 약은 이렇게 드세요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생활교육도 해주고, 종합적으로 독거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독거노인들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든지, 말 그대로 독거노인이란 키워드 있죠. 독거노인 사랑있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등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상은 그냥 일반 노인이 아니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시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예요. 여기서도 키워드가 보이겠죠? 독거노인인데 뭔가 홈, 공동생활, 뭔가 집에 관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공동생활 공간을 운영을 해줘서 독거노인들이 혼자 고독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이런 게 없이 이런 걸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살 공동생활 공간을 아무렇게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농림부라든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폐교 빈집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해가지고 이 공동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아무래도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 안부 확인하는 것도 쉽겠죠. 위에랑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보건 서비스들을 소개해주고 연계해주는 이런 작업 공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반찬 같은 것도 배달해주고 자원봉사자들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민간 후원도 해주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여가 프로그램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하면 좋겠죠. 독거노인이 대상이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에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접촉 등에 취약하신 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시군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농림부에서 여기 개보수 및 신축하는 공동생활홈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시군구에서 농림부까지. 다음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가사, 여러 가지 활동 지원, 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뭔가 신체나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면 좀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노인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가족들의 부담이 좀 덜어지겠죠. 가족들의 사회나 경제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으로는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치매가족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이라고 그냥 아무나 막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서 가구 소득이나 건강 상태 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특히 단기 가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65세가 아닌 75세 이상의 노인 가구들 위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상자의 기준도 같이 봐주시고요. 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려면 등급 판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내려주고요. 1에서 5등급 말고도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따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 6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에서 5등급도 아니고 인지지원 등급도 아닌 이 등급 외자 분들 중에서도 이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등급을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대상자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게 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이런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서 등급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의 분들을 선별해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업 주체는 시군구에서 하고 있고요. 기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랑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요거 같이 살펴볼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노인 보호를 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기관인 거죠. 그래서 노인 권익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이나 아니면 노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 인권 보호 사업, 노인 학대 예방 사업, 노인 인식 개선 교육, 노인 자살 예방 교육, 그다음에 시설 내 노인 권리 보호 및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어쨌든 키워드들이 보이죠?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뭔가 보호하고 학대 예방, 인식 개선 이런 키워드들로 사업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상자는 모든 노인분들이 되겠고요.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이 생겼다면은 이 전용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학대 피해가 생기지 않게 격리나 보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쉴 수 있게 쉼터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신치유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쉼터 생활을 지원을 해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고 숙식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학대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기에 대한 치료비, 의료비도 제공해주고요. 이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대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 상담하고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해주고요.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필요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 모든 노인이 아니라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분들이 대상자고요.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노인분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완전히 무료로도 제공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좀 경제력이 있다 하면은 일부분만 식비를 지원을 하는 부분 식사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살펴보면 유추가 가능해요. 무료 급식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한다든지 무료 급식 사업 예산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는 그냥 노인이 아니라 결식을 하고 있는, 결식할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군구에서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업은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이에요. 이 요양보호 시험에는 치매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고요. 말 그대로 치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해주겠죠. 치매 조기 검진이라든지 치매 노인 등록 관리, 그다음에 치매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환경 지역 환경 조성을 한다든지 치매 가족들을 지원을 하고 치매 쉼터, 그다음에 치매 노인 성년 후견 사업 이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는 일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고요. 치매 노인이 있다면 그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군구 보건소에서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노인 실명 예방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애초에 눈 검진을 실시를 해서 조기에 뭔가 질환을 발견하면 큰 수술 없이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질환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눈검진도 실시해주고요. 이 검진이나 질환 조기 발견을 통해서 노인들이 실명을 미리 예방을 하면 좋겠죠.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이 유지하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실명 예방이다 보니까 눈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겠죠. 개안 수술비를 지원한다든지 저시력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 재활사업 등을 하는 거죠. 6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만 봐도 어디서 하는지 좀 유추가 되겠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그래서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수술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는 노인분들 중에 통증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이런 거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무릎 아파요 하고 아무렇게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실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에 한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을 좀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해주는 거죠. 이것 또한 수술비나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의료 나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이 건강진단은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전에 질병을 미리 발견을 하면 적기에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건강도 유지하기도 좋지만 치료비도 많이 안 들고 더 빨리 회복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빨리 발견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건데 노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도 있지만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암에 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노인암 조기검진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암으로 판명 났다 한다면은 보건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관련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방문 건강관리 또는 여러 의료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 대상자나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적부조 대상자분들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을 해주는 거죠. 아까 여기 공적부조 내용 보시면 의료급여 1종, 2종이 있었죠. 여기 대상자 분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싶다는 희망자 그리고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인사회 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살펴볼게요.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와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지원해준다는 뜻이겠죠. 사업 주체를 보면 시군구에서도 하지만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자원봉사도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하면 되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근데 내가 뭐라도 봉사활동이라도 하고 밖에서 활동을 하고 활기를 찾게 해주는 활동 중에 하나죠. 경험이라든지 경륜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회에 재투자 된다면 노인분들과 사회에 둘 다 이익이 되는 활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고요. 이제 노인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겠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사업을 주최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입니다. 이 두 개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이 예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어가 많이 익숙할 거예요. 지역별로 경로당을 개설하면 노인분들 여기저기 모여서 친목도모도 하고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공동으로 작업장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해주는 공간이 되겠죠. 지역 노인복지센터, 정보센터,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의 기능도 할 수가 있고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단을 기획할 수도 있고 같이 건강관리라든지 교육, 여가, 운동도 할 수가 있죠. 독거노인분들 계신다면 같이 생활교육을 하는 장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경로당을 지역사회에서 운영을 하면 독거노인 보호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노인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고요. 주체는 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또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1개 이상 노인복지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질환 등을 여러 가지 예방을 한다든지 취약한 노인분들은 케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거나 확충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소득 보장의 다양화, 내실화를 통해서 노후도 지원을 해주고 또 활동적인 노후를 위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주고 사업을 활성화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노인이 되겠고요. 사업 주체는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주거, 의료, 여가, 재가복지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 키워드들 각각 살펴볼게요. 주거복지는 말 그대로 집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뭔가 집과 관련된 주거지와 관련된 시설로 봐주시면 되고요. 의료복지는 키워드가 요양자가 들어가면 키워드로 봐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요양병원은 병원이잖아요. 의료기관이지 복지시설 아닙니다. 그래서 요양자가 들어가면 의료복지는 맞지만 요양병원은 아니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다만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10인 이상의 큰 시설을 말을 하고요. 요양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9명까지 작은 규모로 그냥 말 그대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요양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건데 거기서 시설급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아까 살펴봤다시피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게 있겠고요. 말 그대로 여가와 관련된 복지시설이죠. 제가 주거복지시설의 키워드는 다 무슨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그 기타 복지용구 급여 등의 서비스 등이 있고요. 이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중에서 재가급여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방문간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중에서 재가급여 내용이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여기서 조심을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노인 전용쉼터 아까 살펴봤죠? 중앙과 지방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대 행위자 재발되지 않게 상담 및 교육해주고 학대 노인 미리 발견하고 상담 보호를 전문적으로 해주고 또 학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대 노인이 발견됐다 하면은 쉼터를 제공해서 숙식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제공해주고 치료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대 행위자들 상담해주고 교육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 보면은 말 그대로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인력개발 기간이라든지 일자리 지원 기간, 취업 알선 기간 이런 게 있고요. 단어만 봐도 취업과 관련된 내용,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노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은 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4가지, 그 다음에 주거에 관련 키워드, 의료에 관련 키워드는 요양이라는 거. 요양에서는 이게 규모에 따라서 큰 요양원은 10인 이상, 그 다음에 작은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내 요렇게 봐주시고 여가복지시설 종류도 봐주시고요. 제가 주거복지는 키워드가 서비스인데 단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 내용은 맞지만 복지시설은 아니라는 거 요것만 조심해 주세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